그날은 친구를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명품 매장을 지나가는데 시아버지가 명품 매장 안에 있는 겁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던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앞에 제 또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은 연인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군요.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김연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실망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아무리 외롭다고 한들 며느리뻘 여자라니요. 그 여자가 본인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헬렐레 팔렐레 하다니요. 게다가 김연희의 실체를 알면 저렇게 마냥 좋아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김연희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김연희를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얼짱으로도 유명했던 김연희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예쁘더군요. 네가 연락해서 깜짝 놀랐어. 갑자기 내가 생각났던 거야? 김연희 옆에 어제 명품 매장에서 산 듯한 가방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 살 때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어린 애인한테 명품을 사주는 시아버지가 괜히 밉더군요. 김연희,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너 김종배 씨 만나니? 김종배는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듯 물었는데 김연희는 의외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머, 종배 오빠가 말한 거야? 종배 오빠가 가족 사진 보여주더라? 너 쌍꺼풀 수술해서 몰라봤어. 요새 세상에 쌍꺼풀 안 한 여자가 없다지만 괜히 기분이 나쁘더군요. 김연희, 너 우리 시아버지랑 헤어져. 제 말에 대꾸는 않고 김연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왜? 내가 종배 오빠 재산 가져갈까봐? 하긴 종배 오빠가 그러더라. 자식들한테 재산 절대 안 물려준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30년간 다니고 은퇴를 하셨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눈을 떠 건물을 산 게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 건물에서 세를 받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유산에 대한 언급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아주버님과 저희 부부에게 주실 줄 알았습니다. 퍽이나 우리 시아버지가 너한테 유산을 주겠다. 수정아, 너 아줌마 되더니 너무 현실적이다. 나 종배 오빠 사랑해. 종배 오빠가 가난뱅이여도 사랑했을 거야. 이 사랑은 변함없어. 종배 오빠도 내가 이렇게 순수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아버지 재산 가져가려고? 수정아, 내가 네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데 무리하게 굴지 마. 야, 김연희, 우리 시아버지가 미쳤어? 네 시아버지 나한테 미쳐 있어. 물론 나도 종배 오빠한테 미쳐 있고. 김연희는 우리 가족 1년 생활비인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퇴근 후 남편이 밥 먹을 때 슬쩍 운을 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여자 생기셨어. 그래? 잘 되셨네. 적적하실 텐데. 뭐, 어디 노인정에서 만나신 거래? 그럼 다행이게 상대 여자가 내 나이야. 와, 우리 아버지 능력 있네. 30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고. 아버지 그렇게 안 봤는데. 와, 역시 남자는 돈인가? 와, 여보. 아니지, 아니지. 남편은 수저를 식탁에 탁 놓더니 아버지한테 가봐야겠어. 당신 빨리 옷 입어.
근데 여보, 아버님 돌아가시면 아버님 건물 아주버님이랑 우리한테 반반씩 주시겠지? 당신 행여나 우라버지 재산 탐내지 마. 우라버지 고생고생하셔서 일군 재산이야. 딸 둘이 영어 유치원 다니는 게 친할아버지가 유산을 주실 걸 믿고 보낸다는 걸 경제적 관념이 없는 제 남편이 알 리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건물에 주차를 하니 남편의 연락을 받고 온 아주버님도 와 계시더군요. 저희 셋은 비장하게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후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뒤로 김연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는 보란 듯이 김연희의 손을 잡고 저희 앞에 섰습니다. 김연희는 수줍어하며 시아버지를 바라보더군요. 인사해. 내 여자친구다. 안녕하세요. 김연희라고 해요. 김연희는 조신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시죠. 저희 가족끼리 할 말이 있어서요. 아주버님이 김연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놀라지도 않고, 현희, 내가 택시 불러줄까? 오늘은 일단 집에 가야겠는데? 시아버지는 하트가 뿜어져 나오는 눈빛으로 김연희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오빠가 원하면 현희 갈게. 김연희가 떠나고 시아버지와 저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젊은 저 여자가 왜 아버지를 좋아하겠어요? 딱 봐도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혼한 주제에 네가 사랑에 대해서 아냐? 여기서 이혼이 왜 나와요? 김연희 말대로 시아버지는 김연희에게 미친 듯 했습니다. 아버님, 김연희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김연희 잘 알아요. 늙으신 아버님이 뭐가 좋다고 김연희가 좋아하겠어요. 니들은 내가 볼품없다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도 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건물 팔기로 했다. 네? 왜요? 두 아들은 놀라 묻더군요. 이 건물 팔아서 현이랑 집 짓고 살기로 했어. 남은 돈은 우리 노후 자금하고. 누가 우리예요? 예식장 알아보는 중이다. 아버님, 무례한 거 알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연희 제 나이거든요? 근데 30살이나 어린 김연희가 아버님을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모르시겠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건방지고 무례했다는 걸요. 그러나 하는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정신 차리게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이 김연희에게 가버리면 제 자식에게 올 콩고물이 없다는 걸 알기에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희를 사랑하는 거다. 니들한테는 내가 그저 볼품없는 늙은이겠지만 현희한테는 내가 아직 남자거든. 그것도 아주 괜찮은 남자다. 그날 이후 저도 제 남편도 아주버님도 시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외려 저희를 문전박대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주소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강화도 어느 곳에 가니 잘 지어진 목조주택이 있더군요. 시아버지와 김연희는 부부마냥 저희 자식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시아버지와 김연희가 손을 꼭 잡고 저희를 바라보는데 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본다는 게 어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콩가루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김연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은 사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김연희도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김연희가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걸까? 저렇게 늙은 남자에게 정서적으로 끌리는 게 가능한 걸까? 차들이 연달아 주차장으로 주택 주변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친구분들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어느 드라마에서처럼 이 결혼에 반대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와 김연희의 행복한 모습에 저희 자식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의 친구들은 젊은 여자와 재혼하는 시아버지가 부럽다는 듯 환호하고 열광하더군요. 서약서를 읽으며 김연희는 눈물을 흘렸고 김연희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예식 후 신혼부부가 된 두 사람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시아버지와 김연희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 후 저와 남편, 아주버님은 저희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나 봐. 남편이 술을 내리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미쳤고 아버지는 주책이지. 아주버님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 누구도 입으로 내뱉지 못했지만 저희는 패배했고 시아버지와 김연희가 승리했습니다. 배가 아프더군요. 시아버지의 재산이 다 넘어가면 김연희는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받으면서 살아가겠죠? 게다가 김연희가 아이라도 가지면 저희 아이들의 교육 자금이 김연희에게 뺏길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강화도 집으로 저와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디 갔어요? 떠났다. 떠났다니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첫사랑과 헤어진 어린 남자처럼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밤에는 토를 했고 자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은 점점 빠졌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김연희가 있을 때에는 며느리 귀한 줄 모르시더니 본인 아프고 나서야 저를 불러 병수발을 시키시다니요. 시아버지가 믿기도 했지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일이 될 줄 모르셨나? 평생 본인을 사랑할 줄 아셨나? 사람 심보가 참 못된 게 김연희가 도망간 게 잘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소파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에게 꿀물을 가져다 드리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고 얼굴빛은 점점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할아버지 발밑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연희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바짝 마른 몸으로 일어나 김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표정의 김연희도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저와 제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와락 앉는 게 아니겠어요? 김연희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김연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민서애미야, 애들 데리고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더 흉측한 꼴을 보여줄까봐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고 다시 돌아왔는데 김연희의 차는 아직도 주차되어 있더군요.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김연희와 시아버지가 집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와 김연희가 하는 양을 주시했습니다. 시아버지와 김연희는 또다시 안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이별인 것처럼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김연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김연희의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김연희에게 하얀 봉투를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돈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일까요? 전 재산은 아니겠지요? 시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김연희는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차에 있으라고 말한 후 김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돈 얼마야? 김연희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뭐? 시아버지가 너한테 돈 봉투 준 거 알고 있어. 얼마냐고. 김연희는 제 말을 무시하고 차에 타려고 하더군요. 저는 김연희의 팔을 붙잡았고 김연희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정아, 너는 너만 고결하고 나는 더러운 거 같지? 네 시아버지가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고작 내가 얼마 받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무슨 소리야? 우리 시아버지가 죽는다니? 종배 오빠, 말기암이야. 머리가 하얘져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연희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더군요. 그로부터 3달 뒤 시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시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세를 받던 건물은 담보를 잡아 온갖 대출을 받아 팔고 나면 거의 영원이더군요. 게다가 강화도 집은 지은 게 아니라 월세였습니다. 시아버지와 김연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가 김연희에게 모든 돈을 준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고 두 아들만큼 분노한 저도 바로 김연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연희는 순순히 저희를 만나주더군요. 이보세요. 우리 아버지 돈이 쉬워 보이죠? 나 법 공부한 사람이야. 소송 걸기 전에 돌려주세요. 아주버님은 법에 대한 공부를 한 적도 없으면서 잘도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러나 김연희는 쫄지 않고 아주버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쪽 이혼할 때 전부인 위자료, 종배 오빠가 마련해줬죠? 그리고 사업자금도 종배 오빠가 마련해줬잖아. 아주버님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듯 김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 아버님이 위자료 대준 거예요? 사업자금도 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그 돈이 5억, 6억이 넘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희 부부 몰래 아주버님만 도와주시다니요. 그러자 김연희는 제 남편을 보며 말하더군요. 주식으로 날린 돈 종배 오빠가 갚아줬잖아요. 남편이 당황해 하더군요. 무슨 말이야? 당신이 이제 주식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 그게 말이야. 남편이 우물쭈물하자 김연희가 말하더군요. 그 돈이 4억인가 5억 했다던데. 레버리지인가 빚인가 뭔가 끌어써서 선물인가 뭔가 그거에 투자하셨다면서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김연희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아, 너 결혼할 때 돈 하나도 안 들고 왔다며. 오히려 종배 오빠가 너 비상금 하라고 5천만 원 줬다던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부자니까 말이죠. 이보세요, 들. 나는 남자를 안 믿어서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자식은 낳고 싶었어. 근데 당신들 같은 자식이면 안 낳는 게 낫겠어. 저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아버님의 재산은 두 아들과 제가 모두 탕진하고 만 것입니다.
김연희가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김연희를 쫓아갔습니다. 그래도 너 하얀 봉투 받았잖아. 그거 얼만데? 대단하다 너. 너는 돈이 전부구나? 그래서 얼마 받았냐고. 1,000만 원.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짜증나. 원래 종배 오빠가 전 재산 다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실을 말하더라? 니네한테 다 털려서 재산이 없다고. 그래서 떠난 거야. 그런데 왜 돌아왔어? 우리 시아버지가 빈털터리인데 왜 돌아왔어? 1,00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왔지. 그럼 그렇지. 난 또 네가 우리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네? 내가 사랑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는데? 나 종배 오빠 사랑했어. 나 자신까지 속여가며 사랑했어. 김연희의 말은 아리까리했습니다. 종배 오빠 처음 만난 날 어땠는 줄 알아? 그날이 암 선고 받은 날이더라. 자기가 암에 걸려 죽는다고 울더라고. 자식들도 돈돈거리면서 자기한테 관심 없는데 쓸쓸하게 죽게 생겼다고. 전 재산 주겠다면서 나랑 결혼하재.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맞다. 마지막으로 종배 오빠 만났을 때 종배 오빠가 그러더라. 전 재산이 3,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날 정말 사랑하면 3,000만 원 주라고. 1,000만 원은 너무 작다고. 그러니까 종배 오빠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저는 어느새 김연희의 말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2,000만 원은 자기 장례 비용이래. 자식들한테 짐 될 수는 없다고. 종배 오빠 날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 누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걔도 아는 거잖아.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은 자식 사랑한테는 안 되는 건가 봐. 김연희는 자기 말만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저와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슬픔, 그리움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가끔 시아버지와 김연희가 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생각납니다. 그 눈길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